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거래 저벽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니까 779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2006년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돈줄 옥죄기에 이어서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관망세는 좀 더 짙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치 있는 정보들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지역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부터 떠나볼게요. 직주 근접 입주로 인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서초구 방배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가치 알아볼 거고요. 이후에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곳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치 있는 지역에서 투자 정보들 확실하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이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인기 지역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이라고 하죠. 그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넓은 3룸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치 좀 체크해 볼까요? 여기는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8억 4,500만 원에서 11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오늘 요즘에 또 그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먼지가 심해가지고 제가 또 목이랑 또 눈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도 좀 따끔따끔하고 또 이제 추위가 또 오고 한 번쯤 올 거고 꽃샘 추위가 다가가고 나면은 또 봄 시즌, 또 여름, 가을 이렇게 또 지나갈 건데 또 아무래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또 이러한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봄 시즌과 또 이런 이사철이 새롭게 또 다가오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냉담하긴 하지만 전세나 뭐 월세나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또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 자체들이 뭐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 또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이주 수요들 자체가 이런 가수요가 아닌 진정한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월세랄지 여러분 임차인들이 앞으로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인기 지역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그러한 인기 지역들은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가격대가 방어가 되고 또 주변에 개발들도 대규모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이 상승분이 그것의 토지에 또 흡수가 되면서 집값 상승분까지 또 이끌어주는 그러한 패턴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지역들을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서울에서도 또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죠. 서초구 또 방배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 지역은 9호선이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입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또 다양한 노선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9호선 외에도 다른 호선들도 충분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3룸의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요. 방배동 자체가 주변에 재건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올해부터 이주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룸보다는 이런 3룸 형태의 넓은 이러한 주택들이 앞으로 많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수요층이 두껍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적 자체가 전용이 58제곱이죠. 아무래도 24평형, 28평형 이런 방 3개 구조의 그런 넓은 평수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곳에서 발생되는 또 이주 수요랄지 이주 수요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4인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주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세 자체가 8억 4,500에서 또 11억 3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변에 3룸 형태의 주택들 자체가 이미 9억 원대, 10억 원대, 11억 원대 충분히 구조와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 가격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정도의 면적 자체의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기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이용한다면은 1억 4,500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배동이죠. 반포 라인과 방배동 라인, 또 잠원부터 반포, 방배동, 서초동 이쪽 라인들이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규모 단지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건축이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도 있고 또 사업지가 하나 둘씩 단계별로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의 호재를 통해서 즉 이러한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또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찾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또 이 서초구 자체, 방배동 자체가 거주 환경 자체가 상당히 또 훌륭한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주변에 일자리랄지 또 환경적인 부분들, 도로망들 이러한 학군과 더불어서 교통까지도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문화와 이런 생활 인프라들 굉장히 좋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목적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즉 이러한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3룸 형태의 주택들이 주변에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앞으로 점차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은 가격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포인트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도상에 보시면은 일단 한강권 이쪽에 보이시고 또 방배동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9호선 이제 구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7호선과 3호선, 2호선, 9호선, 4호선까지 다양한 방면의 지하철 노선들이 현재 위치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빼놓으면 안 되겠죠. 지방권의 이동성이 더욱더 훌륭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고속터미널들, 버스터미널들 위치해져 있고 가운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9호선을 타고서 또는 이런 7호선을 타고서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또 훌륭합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또 강남대로랄지 또 원주로랄지 또 이러한 테헤란로와 함께 봉은사로 남부순환로 각양각색의 기업체들과 또 높은 이러한 빌딩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업무타운이나 접근성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방배동에서는 바로 앞에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앞으로 이 우측에 있는 서초대로의 연결성이랄지 또 우측에 테헤란로까지 연결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또 서초대로와 함께 이러한 접근성, 자차를 이용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한강권과 가깝기 때문에 위쪽에는 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시든지 또 아래쪽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도로망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죠. 올림픽대로와 함께
또 이 아래쪽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한 그런 교통의 흐름을 보이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성도 상당히 장점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배동 주변과 함께 이런 학군과 함께 이런 방배동 자체가 현재 재건축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각각의 구역들이 이제 재건축 단계별로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3월 달부터 이 이주 수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주 수요들이 이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그대로 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재건축은 또 폭발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분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삶의 거주 공간도 아무래도 아파트 이런 구조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쓰리룸 형태의 주택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쓰리룸 형태의 주택들의 상당히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 지역은 그러한 주택들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서리풀 터널의 이런 공사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동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고 법조타운이나 서초대로랄지 또 테일항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거주 인구가 이곳에 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직접 근접성의 장점도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방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즉 이러한 내방역 근처가 종상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의 용도가 종상향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고 인근의 이런 종상향이랄지 용적률의 상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과 문화 상업시설들이 또 고층의 건물들이 앞으로 이곳에 곳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희소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역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역들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 공사를 들어가고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또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2년, 4년, 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지역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 이 사당역이랄지 또 이수역 부근에 이러한 복합 관광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즉 복합 환승센터 그 위쪽으로 역세권을 끼고서 그 위에 또 높은 층의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일자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하철 역세권 주변 역세권들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즉 사회적 간접 자원 이런 것들이 이곳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모습들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가들도 동달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위쪽 부지가 새롭게 또 개발이 되는 모습도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런 방배동 바로 옆에 이런 서리풀 터널의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곳은 또 미래 친환경적인 업무 복합단지 즉 3차, 4차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이곳에 속속히 들어오기 때문에 또 넓은 부지에 또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주변에 이런 대형 업무지구가 생겨나고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강남권과 연결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서리풀 터널 위쪽에 정부사부지 개발도 좋은 희소식으로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남 IC 또 양재 IC 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뚫고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까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크겠죠. 곳곳에 이렇게 대형 개발의 규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주 수요까지 맞물리고 또 재건축 단지들의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이주 수요를 통해서 상당히 전세가 자체가 심상치 않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우리 가격 자체가 이제 8억 4,500에서 또 11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구주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가지고 있고 전세가 자체가 현재 7억 원대에서 9억 5천만 원까지 10억 원 아래쪽에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주변에서 상당히 또 흡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주변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이러한 쓰리룸 형태의 주택들이 상당히 희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 사람이 많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아무래도 1억 4,500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3룸 형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곳이 또 월세나 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높은 월세랄지 아무로 높은 전세가를 이용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1억 원대 초중반의 가격에 이러한 방배동에 위치한 쓰리룸 주택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쓰리룸 주택 이쯤에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희소식이 참 많은 곳인데 앞으로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더욱더 인기가 커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화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갖가지 이제 개발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부각 가치가 또 되지 않을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덧붙여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의 혜택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연장 예정역의 센터 공원역에서 이곳은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물건이고요. 시세가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전략 수익을 좋을지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강동구 쪽에는 현재 이런 신속통합 기획이랄지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나 또 이러한 강남 4구에 이제 편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초구나 또 강남구 또 송파구 그 옆에 위치한 강동구의 입지는 또 한강권을 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또 9호선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점이겠죠. 굉장히 9호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9호선 내에 상당히 입지를 상당히 주변 입지를 둘러보신다면은 아무래도 한강 이남권을 상당히 뚫고 지나가는 라인들이고 대형 업무 타운들을 상당히 뚫고 간다는 점을 상당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좌측에 뭐 마곡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영등포의 업무 타운들 또 여의도의 업무 타운들 거기에 강남의 업무 타운들 향후 또 강동구에 입지하는 또 개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강동구의 업무 타운까지 이 9호선이 모두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 이런 9호선이 가지고 있는 또 황금적인 노선들을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9호선 자체 샘터공원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도보로 약 1분권, 거의 뭐 1분, 2분권으로 내 집 앞에 바로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면적 자체는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뭐 1, 2인 가구의 그런 평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인 가구가 이 지역도 상당히 많은 그런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색에 맞는 그런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가격은 5억 9천에서 이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6억 원이 안 되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고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혜택, 이런 취득세랄지 뭐 보유세랄지 양도세랄지 뭐 이런 혜택들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은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5백만 원대의 투자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덕동은 현재 9호선 연장선, 앞서 말씀드린 이 9호선 연장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역세권에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되는 많은 이러한 수요층들이 앞으로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상당히 잘 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무 단지가 생겨나죠. 고덕의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 타운이 또 새롭게 대형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이런 강남의 업무 단지랄지 여의도의 업무 단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는 대형 규모의 업무 단지도 강동구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과 뭐 도심권과 영등포권역 이런 직주 근접이 더욱더 좋아지는 앞으로 미래성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런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이 또 도시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재개발의 가능성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 뭐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향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와 함께 더욱더 높은 미래 가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도상에 한강권이 보이시고 바로 아래 이제 이 지역의 고덕동의 위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의 샘터공원역이 이 지역 바로 옆으로 앞으로 연장 사업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반대편에 입지한 이런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직중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입지를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에 뭐 하남의 미사 신도시랄지 고덕의 이런 대형 아파트 단지들 자체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또 23년, 뭐 24년도부터 또 새로운 단지들도 하나둘씩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계속적인 이런 대형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또 도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개발들이 또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곳에 거주지 외에 이런 업무타운까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모습이 이런 도심화를 상당히 잘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은 아무래도 한강권을 끼고 있어요. 강동구 자체가 또 이 지역도 한강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변북로랄지 또 올림픽대로나 제1순환고속도로나 또 추가적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세종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고속도로와 함께 도로가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이곳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로 옆에 뚫고 지나가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상당히 이 지역에 많은 파급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지하철 노선 자체도 현재 연장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도심권이랄지 또 9호선을 이용한다라면은 아래쪽에 이제 강남권의 업무타운이랄지 여의도권역을 지나가서 마곡지구까지 연결되는 이런 대형 업무타운을 또 급행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급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9호선이다 보니까 더욱더 빠르게 연결성을 확보해주고 있고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이 또 앞으로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건들이 그런 입지적인 특징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공공지개발과 신속통합 계획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지역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재개발들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고 그런 개발의 여파들이 앞으로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강동구 고덕동이 상당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지역들도 앞으로 많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랄지 뭐 필지랄지 뭐 과소필지랄지 주변에 이런 개발들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2차나 3차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로 또 고덕동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고덕 말씀드리는 지역 자체가 이제 고덕 2-2지구인데 이 지역에 위치한 바로 옆에는 9호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엄청난 규모의 업무타운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각 필지들이 상당히 구조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 공간과 함께 또 학군과 함께 또 녹지 공간, 학군 앞으로 고속도로의 개발 자체도 바로 옆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 서울 세종 경부 고속도로가 이 부근에서 바로 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이 자체가 이제 대형 이런 아파트 단지들로 하나 둘씩 속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9호선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앞에 위치한 고덕 2-2지구의 입지가 상당히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쪽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의 이러한 다양한 업무처들이 필지별로 새롭게 업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업무 시설이 대형 규모로 들어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즉 이 지역에 이런 거주지만 상당히 많다가 이런 일자리 업무타운들이 또 대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고 또 그 주변에서 상당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파급적인 효과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곳에 이제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예요.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규모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직장군들이 위치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케아 3호점까지 입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있는 이러한 상업 지역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고 있고 이런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한강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접근성이 더욱더 양호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앞으로 이 지역 주변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강동구에 상당히 많은 라인들이 있고 거기에 뭐 하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5호선과 뭐 8호선 앞으로 이 연결선을 통해서 9호선과 함께 많은 연장 사업을 통해서 지하철 노선까지도 빼곡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들어온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린 서울과 함께 세종까지 연결되는 서울 세종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이 앞으로 현재 올해 22년도에 안성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세종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고속도로의 그런 개발들이 주는 토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격대를 봐야겠죠. 5억 원대 후반이에요. 6억 원대 안 된다는 점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대략적인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의 이런 투자금을 갖고서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월 120에서 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또 고덕동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또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또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와 함께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과 함께 소액 투자 방법을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꼭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준비한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부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라인의 박준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준호 팀장과 함께 가치 있는 지역 정보 함께 분석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굉장히 핫한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강남과 한강변 접근성이 좋아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자 직주 근접 입지로 역시나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에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1.5룸 오피스텔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능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5호선 지나가고 있어요. 아차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6억 5,500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가가 또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이 대공원 공세권에 또 아차산 숲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능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또 소액으로 실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능동은 주변에 대원외고와 선화외고 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 같이 이런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 학생 자녀가 있는 이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또 이 능동 신축 3룸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20평대 이 3룸에 투자가 가능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또 공실 걱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강남, 잠실, 또 종로와 같은 이런 서울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출퇴근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지로서 보다 편한 이 출퇴근을 선호하는 이 직장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능동 내에 희소한 신축 3룸 물건으로 이 능동에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주민분들이 이 신축으로 이동하던 이 주민 수요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이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먼저 이렇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해 놨다가 공실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큰 걱정이 먼저이실 텐데 이곳은 그런 걱정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지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위기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 광진구 능동의 이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고요. 또 이 아차산역뿐만 아니라 이 5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이 또 도보 7, 8분 거리입니다.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택이고요. 또 주변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서 이 도로 접근성까지 굉장히 훌륭한 입지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이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과 또 잠실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그리고 삼성동의 현대차 GBC와 또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와 같은 이런 정말 초대형 개발 사업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볼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이 광진구 능동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비즈니스 중심지와 투자한 물건이 가까울수록 그만큼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 서울 핵심 비즈니스 업무 지역인 이 종로 광화문까지 약 20여 분, 그리고 강남 송파까지도 15분에서 17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통팔달 입지로 인해서 직주 근접에 용이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접해 있는 강남과 송파의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체할 만한 주택을 찾아서 이 강북으로, 이 광진구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빠르게 빠져서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이 능동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또 구의자양 재정비와 같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광진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를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가격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눈여겨 보셔야 될 능동의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매매보다는 또 전월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전월세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고소득으로 인한 임대 수요까지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또 뛰어나다 보니까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 이야기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개발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번엔 광진구 능동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3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터미널 용량 초과와 또 주변의 혼잡한 교통 환경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동서울터미널을 호텔과 업무시설 그리고 관광문화시설이 복합된 이 현대 건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이 터미널은 지하화하고요. 40층 이상 높이의 세 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한진에서 신세계로 소유권이 매각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서울 내에 첫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역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 내에서 진행되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동부지방법원이 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구이동 부지와 또 자양재개발 1구역의 KT 부지 이 두 개의 부지에 광진구를 이 5G 관련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첨단 복합 업무지구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심지가 지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구역 일대를 이 첨단 복합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업무단지가 이 광진구 내에서 대규모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또 집가 상승 역시 큰 폭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양 1구역에는 18층 규모의 광진구청 신청사가 들어오고요. 또 3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와 호텔 그리고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1,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이 광진구를 천지 개벽 수준으로 이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개발 호재로는 이 현재 물건이 위치한 광진구 능동은 이 어린이 대공원으로 인해서 이 최고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대 평지공원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고도 제한이 걸린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능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이 능동의 고도 제한 폐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장 주최로 이 고도 제한 폐지에 대해 이 공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고도 제한이 폐지가 된다면은 종상향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물건이 위치한 능동 집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향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제한 부분까지도 이제 폐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양한 호재거리가 이곳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또 노후화된 곳들 보면은 꺼리기 일쑤였었는데 요즘은 이런 곳들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고 시세 차익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와 관련된 굉장히 적합화된 지역으로 또 꼽힌 곳이 지금 광진구 능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았어요, 팀장님. 어떻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능동 신축 수리름 다세대주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도보 3분이고요. 또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이 도보 7분으로 이 초역세권이면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은 이 강남과 송파 그리고 종로, 광화문까지 이런 서울 핵심 업무 지역으로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대학가 상권과 대학병원 또 대형 마트들까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아차산 숲세권과 어린이대공원 공세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족 단위 임차인들이나 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이 쓰리룸 구조의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호재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 광진구 내에서 현재 성수동 재개발 사업, 또 광장동 재건축 사업까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향후 재정비된 광진구 내에서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현행 기본 5년 이상 걸리고 또 복잡하던 이 재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보다 빠른 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능동 역시 현재 저층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구안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잠재 가치가 있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돼 있는 이 광진구 능동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의 투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신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3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광진구 능동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5억 8,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6천만 원 정도로 이 능동의 신축 3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활용할 시에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 1억 미만대로 지금 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가치 높은 지역, 첫 번째 지역 광진구 능동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 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위치가 영등포 시장역 5호선이죠. 이곳에서 걸어서 8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2억 8,4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도 참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도 굵직굵직한 이제 대형 업무타운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로든 또 가기가 또 편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도 찾고 있더라고요. 자, 이곳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지 일단은 투자 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네,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8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지에서 비즈니스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버스 한정거장 거리인데요. 이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대략적으로 5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 도보로도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로서 이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임차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1, 2인 소형 가구가 선호하는 1.5룸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인기가 높아 이런 소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에 물건이 위치한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서울 3도심 중 한 축으로서 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또 영등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과 같은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 자체를 개선시키는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새로운 지하철 노선과 또 다양한 교통 호재들도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개발 호재로 인한 이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 접근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입지 여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로 나날이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영등포에서 또 주변의 재개발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영등포동의 물건입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8분으로 역세권 물건이고요. 물건이 위치한 영등포에서 이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이 버스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 도보로도 이 1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이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등포는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로서 여의도 고소득 직장인들의 이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 임차 수요 중 또 대다수를 1, 2인 소형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룸 수요와 인기가 높아 이 오피스텔 투자 시 중요한 공실 위험이 매우 낮고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건 바로 앞을 지나는 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대로인데요. 이 국회대로가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화가 되면서 또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세권으로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입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개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건지 주변에 뭐 여의도 파크원이라든지 백화점 또 이런 대형 상권과 또 먹자골목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입지로 인해서 생활 편의성이 높아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적 강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 점수를 준다면은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분위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이제 생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1, 2인 가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영등포가 계속해서 주목되는 이유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탄력을 붙은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이 서울 3도심으로서 이 도시계획 수혜 지역이면서 또 다양한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과 또 교통 호재가 가득한 이 영등포의 이 개발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은 7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4구역의 아크로타운은 이 분양 초기에 미분양이 났다가 현재 분양가 대비 거의 2배를 넘어서 이제 3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1-3구역의 포레나 영등포 역시 현재 12억, 13억이 넘는 호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 재개발 지역들이 좋은 성과를 nem에 따라서 1-11부터 1-14구역까지 이런 나머지 재개발 사업 구역들도 이 기대감이 높아 사업 시행이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가 물건지 1분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 사업이 완료가 됐을 시에 기존의 낙후된 시장 이미지를 벗고 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 역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의 관문인 이 영등포역 주변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2010년도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한번 지정이 됐었으나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이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정비 계획도 다시 수립되게 됐는데요. 상반기 중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정비 계획 및 구역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 및 업무 그리고 판매 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최고 높이 150m에 또 허용 용적률 700%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영등포에서 진행 중인 교통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지 바로 앞에서 진행이 되었던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만성교통 정체 구간이었던 이 7.6km 구간을 6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신월 여의 지하도로로 명칭 변경한 뒤에 개통을 했는데요. 지하터널 통행으로 기존 40분대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리던 통행 시간을 8분 이내로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신월 여의 지하차도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연결되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녹지화 사업도 현재 예정에 있습니다. 이 국회대로 녹지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 연결되어서 국회의사당까지 쭉 이어지는 이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리고 지상은 공원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광장과 정원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이 녹지와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 개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던 두 도로가 모두 지하화가 되면서 또 통행 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영등포의 교통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또 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교통 호재로 이 지하철 10호선인 신안산선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안산선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먼저 이렇게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 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신안산선은 1단계 연장으로 여의도까지 연결된 후에 2단계 연장으로 서울역까지 연결된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1단계 개통 시점, 2단계 착공, 또 2단계 개통까지 이 지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좀 간략하게 체크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네, 먼저 여의도와 영등포, 임차 수요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2인 소형 가구가 선호하는 거실과 방 하나로 구성된 1.5룸 구조의 풀옵션 오피스텔이고요.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채광과 또 탁 트인 뷰가 확보가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물건지 주변에 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가 임대가 저희가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전해주세요. 네, 영등포동의 신축 1.5룸 오피스텔 시세가 매매가는 2억 8,4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2억 7,9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보증금 3,000에 8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1대1로 저희가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와 함께 상담도 예약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분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